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재현입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음주행위는 정말 범죄 행위죠. 절대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흔히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그러죠. 수치에 따라서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로 구분하는데 구체적인 그 수치는 블로그를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대부분 아시겠지만 면허 취소하고 정지 수치가 변경이 됐죠. 음주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윤창호법에 의해서 강화된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0.03부터 0.08까지는 정지, 0.08 이상부터는 취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의 종류가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는 세 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단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 절차가 있고 검찰로 송치돼 가지고 법원에서 내리는 사법 절차가 있죠. 그 사법 절차는 대부분 초범이거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구약식 절차로 진행되는데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게 구약식인지 구공판인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구약식인 경우는 결국 이제 돈으로 해결이 됩니다. 구공판이면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는 징계 절차가 또 하나 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 경우만 소개하도록 하죠. 일반인인 경우는 행정 절차로서 이제 면허 취소인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구제, 그리고 이제 사법 절차인 경우는 그 별개로 또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구제가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든지 대인사고가 있었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경우는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단속 결과 통보지라고 해서 조그만 종이 서명을 받잖아요. 거기에 단순 음주 이렇게 써 있어야 그나마 구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음주 상태에서 앞에 차량을 추돌을 했다거나 또는 구조물을 충격을 가해서 파손시킨 이런 경우는 거기에 이제 대물사고 이렇게 써 있는데, 대물사고만 되더라도 약간 이제 좀 애로사항이 좀 발생해요. 그래서 술 마신 상태에서 아마 이제 사인만 하고 그 종이도 이제 꾸기게 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렇게 분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보면. 거기에 단순 음주라고 써 있다 한다면 일단은 가능성이 좀 있구나.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행정심판 청구도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지잖아요. 정지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0.08은 정지이고 0.08부터 0.10이 취소인데, 0.10까지는 정지인 경우도 있고 취소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이 이의신청서 밑에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준비하게 되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추가로 준비할 서류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또 우리 블로그에 상세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소개할 거니까 블로그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관할지방경찰청에서 심사를 하고 또 몇 가지 확인도 합니다. 그 이의신청서에 썼던 사실관계가 맞는지, 예를 들면 이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안 왔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인지, 또는 정말 이제 이의신청은 대부분 생계형인데 이 생계 유지에 정말 운전행위가 필수적인지 이런 것도 현장 나가서 또는 직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대개 한 3주 이내, 빠르면 2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용이 된다든지 기각이 된다든지 결정이 되겠죠. 이 신청이 받아들이면 이제 그걸로 구제를 받게 되는데, 그게 안 될 걸 대비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함께 대부분 병행해서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그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행정심판 청구할 때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게 되는데, 집행정지라는 것은 내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했으니까 거기에서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운전을 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취지인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정말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제도니까 사용해보는 것이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이 신청에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운전을 다시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안 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또 기다려봐야 되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행정심판 청구를 했을 때 재결까지는 40일 이내 끝납니다. 다른 심판 청구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빠르게 종결이 되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뭐 취소를 정지로 변경했다, 이러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게 된다 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면허를 취득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가지고 집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대리운전 꼭 부르세요. 대리운전 부르시고, 대리운전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쪽 사정 때문에 오지 않았다, 이것도 나중에 기록이 남게 되면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요청은 꼭 하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다면 그런 사유들이 있어야겠죠. 그 사유를 입증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한 그 안내를 받고 싶으면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 구제 사례 중에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나는 것을 소개한다면 0.09 취소에 해당되는데 또 0.10은 넘지 않았잖아요. 그 수치에 해당돼도 최근 5년 이내에 음주 경력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범이면서 수치가 0.10 미만인 경우, 이런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더 이의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치도 0.10을 넘지 않았고, 근데 초범은 아니었어요. 12년 전에 음주운전의 경력이 있는데 이제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생계형, 운전을 꼭 해야 될 그런 생계형의 사유도 일부 있고, 또 이제 다른 경우지만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게 되면 이동 자체가 어려운 장애인 경우, 이런 경우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개한 이 사건은 장애인은 아니었는데 생계형에 해당이 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고, 수치가 0.10 미만이었고, 과거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12년 전이기 때문에 5년 이내는 없었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건 뭘까요? 면허 취소했고 면허 정지건 간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잖아요. 전화하셔가지고 꼭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 전화를 하시든 간에 필요한 서류 이런 것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신청서 밑에는 이렇게 써있지만 이것 말고 이런 것들을 더 준비하십시오 라고 안내를 다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진행하시고, 꼭 기억하실 것은 음주를 했다고 한다면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불가피한 경우라 한다면 꼭 대리운전을 요청하시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